뭐 왜 위로받고 싶겠어요?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은 위로 원하지도 않죠. 그럼요. 뭔가 허전한 구석, 뭔가 만족시켜지지 않는 구석, 행복하지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일 텐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이마담님께서 네. 예, 이혁재 씨가 열어주시겠습니다. 아유, 기다립니다.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사진이 너무 좋다. 우리 이혁재 씨들 밝은 이혁재 씨가 제목이 예. 이게 예. 요즘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이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세상의 모든 게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모두 제 스스로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제 져야 되는 건데 2010년도에 하여튼 인기가 쭉 있다가 폭행 사건 한 방으로 그냥 그 진위 여부,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있던 방송에서 다 퇴출당하고 그러면서 하던 사업도 물론 제가 이제 대표이사라서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악의적인 상황에 빠지면서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 지난 한 3년, 4년이 야 이거 사람 그냥 이 생명을 훅 떠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쉬운 상황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저랑 제 아내가 신경정신과 가서 부부 심리치료를 받고 결과를 딱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두 분은 자존감이 너무 부부 의지와 이 자존감이 높으셔서 위기를 잘 겪어내실 것 같습니다라는 전문가의 소견 한 장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다는데 여보 버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쭉 버텨오고 있었어요. 이 물질적 어려움이나 물리적 상황은 나름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이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연인들한테는 뜻하지 않은 이 플러스 알파 제3의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란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채무가 있으면은 그 집을 어느 기간까지 안 되면은 이게 경매를 통해서라도 채권자에게 그걸 갖다 주겠다라는 거고 그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 기간 안에 빨리 이 방법을 생각하고 구하면 되는데 경매 길이 딱 잡히자마자 많은 경매 전문가들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간은 얼마나 제가 벌 수 있을까요? 막 논의를 하는데 뭐 인터넷 매체에서 세상에 그걸 실명으로 어떻게 제 이름과 저희 주소를 아주 친절하게 채권자의 금액이 어디서 빌렸는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고 게다가 부동산 경매 전문가의 인터뷰까지 실어서 이혁재 집이 경매 나왔고 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이다. 이래서 그 경매도 결국 유찰돼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낙찰이 돼버렸어요. 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누군가. 도대체 세상에 희망이란 건 없는 건가? 하고선 그 낙찰받은 분을 찾아갔더니 웬 여자분이신데 중년의 여자분이신데 저는 이혁재 씨 팬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이러면서 제가 지금 상황을 쭉 얘기하니까 어머 이런 상황이라면 저 이거 경매 낙찰받은 아파트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다시 그게 또 저의 지인이 뒤늦게 새로 알게 된 지인이 제 이 급한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셔서 그 집을 다시 살려냈어요. 다행이다. 근데 네. 근데 분명 사람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분명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서 좋은 분들이 연결돼서 해결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걸로 버티려고 딱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컴퓨터를 딱 키면은 옆에 있던 아내가 노트북 화면을 다시 이렇게 덮어요. 그냥 쉬어. 왜? 그냥 쉬어. 왜? 이러고 컴퓨터를 딱 키면 포털에 이혁재 직원 급여 미지급으로 벌금형 이런 막 매체 기사들이 막 수백 개가 이렇게 뜨면은 벌금형은 사실이지만 직원 급여를 퇴직금을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나라에서 벌금이 나와서 그걸 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직원한테 조금씩 출연료를 지금 1년 넘게 압류를 당하면서 각 채권 기관들과 개인한테 조금씩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지난 한 2, 3년을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은 어디 한 줄 표시가 안 되고 이혁재 직원 급여 미납으로 벌금형 이런 게만 딱 나가니까 밑에 달리는 한 450개 댓글은 이것도 사고 쳤구만.
이젠 일하는 사람들 급여까지 뺏어 먹냐 막 이러면서 이 악성 댓글이 달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감수하면서 나갈 수 있고 그런 의지로 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게 땅땅 오면 그냥 기가 쭉쭉 빠진다 그럴까요? 막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쭉 댓글을 좀 보죠. 내 불특정 다수지만 이것이 곧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생각일 것이다 하고 쭉 검색해 보면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얘도 결국엔 곧 죽겠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런 악플들을 보면은 이 고민이 길어지니까 힘이 빠지더라고 에너지가. 사실 저희 이제 녹화하러 왔을 때도 혁재 씨는 늘 밝잖아요. 저희 회의하고 그럴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침체됐을 때는 빵빵하고 우리, 예. 우리한테 사실 위로를 주는 존재였었는데 제가 이혁재 씨랑 저희가 팥빙수를 먹었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왜 저희가 팥빙수를 먹었겠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을 이렇게 버티게 하는 힘이 뭘까? 제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이것 듣고 약간 눈물이 나던데 이제 짐을 이렇게 챙기는데 와이프가 혁재 씨가 이제 이혁재 씨가 법인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법인 대표 직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회사가 다 망하고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챙기지도 안 하고 뭐 이미 어디 이삿짐에 해서가지고 다 없어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부인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갖고 있냐? 그러니까 언젠가 이거를 다시 쓸지도 모르니까 부인이 챙겨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제일 남편을 잘하는 건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왜 빨리 빚을 어떻게 해결 안 해? 경매 어떻게 집 어떻게 잔소리도 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 잔소리를 안 하고 그걸 지켜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 힘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아들이고 가장이고 6식구의 가장이고 그리고 아이 셋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안 우는 것 같아요. 못 우는 것 같아요. 또 웃기려고. 더 있다고? 저기 MBN 제작진 출연료 좀 올려달라고. 왜냐면 이거는 가슴만이 하자. 100% 차압당하고 있거든요. 차압 개그 웃기네요. 지금 예, 혁재 씨 어쩌면 좋아.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가 계속 혁재 씨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금 말은 저렇게 하지만 지금 혁재 씨를 버티게 하는 것은 분노거든요. 그렇지, 엄청난 분노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제가 한 작품에 이렇게 뭐 홈피인가 들어가서 가끔 댓글들을 봐요. 정말 남욕을 너무 잘해. 이 대한민국 국민의 DNA는 남 안 되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뭘 그렇게 남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뭘 그렇게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야 김웅수 와이프 용돈 준 게 자랑이냐? 이런 댓글이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언어화돼 있는 걸 지금 혁재 씨 말로 들으니까 덜컥하고 오는 거야. 저런 거예요. 저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일만 많이 생겨요. 일도 잘 되고 뭐 가정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늘 좋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나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신장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네, 콩팥이 안 좋아서. 근데 이 콩팥이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티가 안 나다. 뭐 어디가 아파야지 가야 되는데 티가 안 나니까. 근데 검진을 받으면 무조건 이거 받으라고 나오니까 받았더니만 지금은 이제 저번에 제가 한 4개월 전에 40%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26% 남았다. 기능이? 네, 기능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막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데 의사 선생님 놀라니까 내가 더 겁이 나는 거야. 계속. 그런데 또 좋은 게 뭐냐면 다들 형들이 전부 다
걱정하지만 우리 친형은 아닌데 우리 친형은 본인도 검사도 안 받아놓고 괜히 안 좋다고 그러는 형인데 내 친형도 아닌데 전부 다 주겠다. 괜찮아. 형은 자전거를 매일 타가지고 콩팥 하나 줄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추석은 안 되지. 방송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식으로 주겠다고? 물론 이제 검사의 말씀 맞아야지 주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말이 얼마나 기분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겠어요. 잘 주변에 살았어요. 있다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 홍림 씨가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죽어도 이 얘기를 그냥 내가 무덤까지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불행하게 느끼는 게 딱 지금 하나인데 저도 지금 정말 이 충격적일 정도로 제가 지금 그런데 이제 역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육체적인 노화 그렇죠. 홍림 씨도 그건데 제가 정말 그 지금 아주 하루에도 한 서너 번씩 깜짝깜짝 그 충격적으로 느끼는 게 기억력 저하인데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사를 외웠어. 그 완벽하게 외웠어요. 그 스튜디오 가면은 안 외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G를 내는 거예요. 엄마야. 그럼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을 안 하셔도 좀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쟤 왜 저러지? 안 그러는데. 근데 분명히 외웠어요. 스튜디오 안에 들어갈 때까지 1분 전까지 분명히 외웠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가든 뭐든 3일이든 뭐 시간만 있으면 대본을 들고 외워요. 근데도 안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기억력 저하에서 오늘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1월 1일이지 올해 1월 1일 날 영종도에 펀치 차량이 잡혔어요. 근데 그게 그 전날 콜타임을 받았는데 7시라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7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통일로 IC에서 이제 이렇게 통행권 있잖아요. 티켓을 뽑았어. 뽑아가지고 그 외곽 순환고속도로니까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한 1km 정도 갔나? 근데 우리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 7시가 아니고 콜타임 저녁 7시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게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면은 중앙 분리대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차가 별로 없으니까 외곽 순환 고속도로 달리다가 차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여기로 나가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차도 그냥 이렇게 돌렸는데 앞에서 주행자들 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앞에 달리던 차가 이렇게 돌으니까. 근데 그분이 다행히 과속을 안 하셔가지고 제 차를 받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비켜서 갔어요.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죠? 고속도로가 아닌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거기가 거긴지를 잊은 거지. 잊은 거지. 웬일이야. 그러면 차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주행. 근데 그래가지고 이 비상등을 켜고 가는데 앞에 차들이 난리가 났지. 근데 그날 이 설날이라 그런지 다 과속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다행히 700m 정도를 주행을 해가지고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IC로 고향 IC로 빠져서 요금 계산하고 나와서 차를 세웠는데 이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 브레이크고 엑셀이고 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내가 죽을 뻔한 거지. 놀라셨겠네,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순간에 25톤 덤프 트럭이 와서 했으면 나도 나한테 놀란 거죠. 내가 놀란 거죠. 이중구가 그러니까 놀란 거.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사도 안 외워지지. 그리고 분명히 내가 예를 들어서 피케티의 책을 읽었어. 내가 한 30페이지를 읽었는데 그럼 다시 촬영장에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보거든요. 하나도 모르겠어. 그건 저는 그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 대본 이면지에 3일 전에 내가 뭘 했는지 기록을 써봤어요. 메멘토네.
3일 전에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30년 전의 일은 뚜렷이 기억해. 그게 그렇대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다. 이게 그게 치매 현상인데? 진짜 양원장님 이게 일단 내가 그 참도 양원장님한테 내가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그날 이거 저기 뭐야 단기 기억이 가능성 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째는 이제 당연히 노화. 예. 우리가 나이 먹듯이 뇌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근데 노화치고는 조금 빨리 오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응수 형님하고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굉장히 작품이 3개인가 4개 겹치면서 잠을 못 주무세요. 거의 잠을 못 주무시면서 계속 수면 박탈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2개씩만 해. 사실 이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술이죠? 술. 알코올성? 이제 술 끊을 때가 되죠. 이걸 지금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이게 술에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한데 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 행복이 나를 어딘가에 갉아먹고 있었구나. 이제 술로 위로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 뭘로 만나? 양재진한테 상담을. 형님 차라리 저와 매력 덩어리를. 그리고 이렇게 후배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분명히 과거에 작품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캐나다 때문에 불행해 죽겠어요. 왜요? 캐나다 이제 다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아 나는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불행했던 기억은 안 좋은 건 잊어버리나 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좀 좋은데 갑자기 TV에서 캐나다 탁 나오면 가슴이 탁 막혀. 그래서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캐나다에서 그 있었을 때 막 돈 없고 쪼들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요새 얘기하는 게 여보 캐나다 생각하면 좀 답답해서 왜? 그러니까 그때 뭘 쓰고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아이들도 뭐 못 해주고 뭐 그랬던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의 그 맑은 하늘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 내년쯤에 캐나다 한번 가자. 여행 가자서 왜? 그래서 나 가서 돈 좀 팡팡 쓰고 싶어. 꼭 가세요. 네. 이런 데만 올려주면 갈게요. 전체적으로 한 40% 올려줍시다. 둘 중에 하나요. 40% 올리든가 아니면 40%가 갈리든가. 전체 올리면 안 되고 혁재는 진짜 올려줘야 되고 이 형은 캐나다 갈 때까지 올려줘야 되고 나는 좀 신장이 안 좋으니까 올려주고 그러면 올려주려 많아요. 왜 치매기 때문에 아니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드려도 되면 달라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 3명만 좀 올려주면 돼. 내가 제일 많이 늘어? 아니 근데 보니까 저는 혼자 살잖아요.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깎아야죠. 저는 곧 백화점 세일이잖아요. 나 틀렸다. 뭘 뛰신다. 나만 올려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달하고 하는 안 돼. 우린 이심동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사람마다 위로받는 그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남편은 또 다른 대상에서, 아내는 또 다른 대상에서 위로를 받을 거예요. 과연 아내는 어느 대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지 엄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양정승 마담님의 이야기로 들어보세요. 엄마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저는 5살 때 꿈이 생겼어요. 우연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너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저 사람 누구야? 영부인이야. 영부인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모야. 저분이 우리나라의 국모야. 그때부터 제 꿈이 국모였어요. 나는 국모가 될 거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손 얹는 거, 막 이렇게 비행기 내고. 5살짜리가? 네, 5살짜리가. 그러면서 나는 국모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전 엄마가 안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유별나가지고 5살 때부터 저한테 시킨 게 너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 6일 동안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좋아.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남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야 아빠는 밥을 줄 거야.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엄마 없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엄마가 있었으면 나한테 이런 거 안 시켰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의 자리가 늘 그리웠던
없던 거예요. 그렇게 생활을 쭉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와 아빠의 교육의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계속 자원봉사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아기 집에서 아기들만 모여 사는 아기 집에서 우리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된 아기인데 그날 이제 보육시설에 발견이 돼서 들어온 애인 거예요. 근데 포대기에 이렇게 쌓여져서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눈이. 저는 우리 애기 눈에서 지구본을 봤어요. 3개, 2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포대기를 딱 여니까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얘를 우리가 키울 수는 없고 우리가 받을 수는 없고 장애인 시설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요?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도 없고. 그래서 엄마들이 이 아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야, 우리 아이의 장애보단 장점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전생이 있었으면 이게 내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또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이 없어요. 없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남편 하나가 10자식 키우는 것보다 힘들거든요. 왜 거기다 그 아이들이 엄마로 좀 유별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냥 엄마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야야 네가 꿈이 아직도 국모가 예 아버지 저는 아직도 국모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국모가 뭐라고 생각하노? 아빠 영부인이 국모라며. 아니다. 국모는 이 나라를 대신하는 자식을 키우는 모든 어머니가 국모다. 그러니 너는 국모고 이 나라 모든 어머니는 국모다. 어머니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엄마로 살기로 했고 엄마로 살 것이고 엄마로 영원히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세진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얘는 내가 해줄 수 있을 게 너무 많겠다라고 네. 했지만 하다 보면은 또 너무나 조심스럽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도 힘든 적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중증 장애 아동을 입양한 경우가 없어가지고 호적에 올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가조회 받고 주변에 이제 조사 받고 주변 조회하고 6개월이 넘게 그렇게 이제 호적에도 올려주지 않고 심지어 애가 요만큼만 울면 막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조금만 울어도 거보라고 저거 생모 아니라서 저렇게 한다고. 그랬던 우리 아들이 지금은 국가대표 장애인 수영 선수이고요. 만 1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고3 나이인데 우리 아들은 대학교 3학년이에요. 좋은 대학도 들어가셨거든요. 네,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야. 성대다. 후배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너무 잘 저 초면에 죄송한데 엄마라고 해도 돼요? 우리 아이를 입양하실 거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출연료 협정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내가 채워주는 거지만 사람이라는 게 보상 심리가 안 생기면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이들도 크고 아이들의 생활이 생기고 아이들의 또 짝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희 딸이 결혼을 저한테도 했어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질문이라서. 예. 제 딸이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해서 사위가 생겼어요. 예. 저를 위로해 줄 자식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제가 엄마 오늘 동치미 녹화하러 간다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장모님 잘 다녀오세요. 예쁜 옷 입으세요. 뭐 이렇게 세상에. 얘기를 해주고 우리 딸은 엄마 내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걸 저를 위로하는 게 아이가 2명이면 2배, 3명이면 3배, 5명이면 5배가 되니까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근데 사위가 있기에 너무 젊으셔. 피부도 좋으시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아유, 제대로 했네, 지금. 제대로 했어. 나 저런 사이 됐는데 우리 채용님 사이는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어때서? 지금 신장 안 기습 공격당했어. 지금 괜찮아 신장? 그리고 요즘
재산 얘기 안 해. 진짜? 이제는 안 해. 다 끝났어. 뭐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주는 거 보니까 삐졌어. 아니 근데 다른 마담님들도 그런가요? 남편보다는 좀 자식한테서 많이 위로를 받는 게 있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제 딸아이는 아주 어릴 때 제가 뭐 피곤하다고 또 엄마 힘들어 집에 갈 건데 오늘 뭐 너무 엄마가 힘들었다 그러면 차 내리는데 앞에 이렇게 꼬마 이런 칠판 같은 거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엄마 사랑해 이런 거 들고 써서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예. 어린 애가. 예,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직전에. 노벨 그다음에 뭐 이야. 장미꽃 하나 들고 서 있다가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도 제가 뭐 엄마 뭐 동치미 녹화가 2편이나 끝나고 막 이렇게 늦게 끝났다 그러면 어이구 수고했어. 우리 엄마 너무 애쓰시네. 과로하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늦게 그러면 코 골고 자고 있고. 위로 좀 고맙죠. 자는 게 위로야.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야 돼. 그게 제일 나아. 아니 위로받고 싶은 사람 없어요? 가족 내에서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요? 김 선생님. 뭐 아내죠, 아내. 아내. 아내가 뭐 그 사이 좋구나요. 지금 난 정말 좋아. 아니 정말 좋다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동치미를 쭉 할 때 한 6개월 때쯤인가 됐을 때 여보 우리 당신 대단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동치미 거기 센 데잖아. 그래도 6개월을 버티고 있잖아. 당신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그때 그 무렵이 처음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저를. 근데 어떡하나? 제작진이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 왜 출연석 때문에? 뭐 6개월까지가 한계였던 걸로. 근데 가끔 뜬금없이 장 목사님은 계속 바빴으면 좋겠어. 왜? 그랬더니 그래야 당신이 한 번이라도 덜 하나. 아니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위로받는 게 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완전 내 편처럼 얘기한다. 아니 저는 올해 토종 비결을 봤는데 와이프가 철전다로 나온 거야. 아내가 현모양처가 된다는 거예요. 점괘가 맞아요. 그렇게 되고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아버지 너무 바빠가지고 잘하고. 한 5일을 와이프 얼굴을 못 본 적이 있어요.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근데 와이프가 아침에 자기 얼굴 본 지 너무 오랜만이다. 자기 요새 괜찮아? 딱 하는데 그래. 토종 비결이 맞구나. 철 들었네. 그 말 한마디가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게 저도 막 이렇게 고민할 때 저희 남편이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마음 알지. 이게 정말 위로가 위로가 돼요. 돼요. 네. 그래 말 하나 그 건들.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약간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 있을 때 오므라이스 있잖아요. 오므라이스를 해서 계란 있잖아요. 위에 딱 얹은 다음에 케찹으로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떤 날은 하트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기운내 내지는 괜찮아. 제가 하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하면 휘라이 그거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이래요. 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막 뭐 이렇게 컨설팅 같은 말이 오히려 더 짜증이 날 때가 있어. 맞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민이 있어. 근데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한데 야 그거는 말이 안 잡아. 이거는 이렇고 여기는 이러면은 그런 소리는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나도 알거든. 그런 얘기를 밖에서도 듣거든 이건데 야 괜찮아 다 죽여버릴 거야 뭐 내지는 그것들 내가 다 처치해줄게 뭐, 야 괜찮아 그것들 다 곧 망할 거야 내지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조언인데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서 근데 그걸 잘 못해 남자들이. 이놈이 내 편이구나가 확인될 때 그럼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자기 힘들면 다 때려쳐. 뭐 그런 거. 내가 먹여 살릴게. 그래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 한마디가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남편의 약자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 늘 그렇지만 친구들 데려다가 이제 막 풀코스로 밥상을 차리고 또 막 먹이더라고요. 그만 돌아봤더니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당신 나를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봐주면 안 될까? 친구를 너무 잘하는데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약간의 책임감과 뭐가 미묘한 게 있으니까 아마 표현도 못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수다도 잘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그냥 친구로 여겨.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막 다들 위로를 남편한테 받네 부인한테 받는다 그러니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엄앵남 마담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서 위로? 우리 남편은 어리석어가지고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땐 나 인정사정 없이 깡패짓해요 나는. 어떤 깡패? 어떤 깡패? 어떤 깡패? 그 상대방을 막 욕해줘 나는. 그 배랑 마실 놈이 왜 천하에 그렇게 순진한 신성일이를 등쳐먹어 그래. 막 이렇게 쌍스럽게 아주 무지쌍스럽고 이게 정말 어서 연필이나 들어봤나 하는 정도로 막 욕해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 좋아해. 그 사람은 왜 안 잡고 왜 우리만 갖다 조사하고 왜 그러는 거야? 어떤 놈이야? 막 그래 그냥 그러면 콧구멍이 벌렁벌렁. 근데요, 선생님. 진짜로. 반대로 선생님이 신성일 선생님한테 위로받았던 적은 없어요? 뭔가 그런 식으로? 힘들었을 때? 나는 힘들 적이 없지. 신성일 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 다시 어쩜 이야 일반적일 수가 있지 이렇게. 10년 결혼 생활에 전 잠시 20권 찾아봐도 위로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신 거야 순간적으로. 아니, 아까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혁재 씨가 지난주에 뭐 독특한 위로를 하나 지난주 받았대요. 녹화 끝나고 그래요. 네. 네. 제가 정말 에로틱한 위로의 끝이에요. 아니, 하지 마세요. 안 듣고 싶다. 근데 지난주 녹화를 끝나고 SNS로 띵동하면서 이쁜 이모티콘과 함께 자기야 이게 온 거예요. 어? 왜? 이랬죠. 그랬더니 많이 피곤하지? 그럼 많이 피곤하지. 허허. 얼른 와 내가 꼭 끌어 안아 줄게. 자세히 봐봐. 안에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아니 휴대폰으로 왔으니까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러더니 우리 목욕할까? 어머, 대박 사건! 대박. 아니, 그런 분이 아닌데. 경혜 씨가? 사랑 내가 라고 답을 했더니 그럼 얼른 와 우리 같이 목욕하자. 딱 집에 가자마자 야 오늘 피로가 한 방에 확 날아가겠구나. 아 막 큰 기대하고 오케이 막 옛날 야한 거 막 봤던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물소리가 들려요? 몽땅 들어보니까 와이프 휴대폰을 가지고 딸이 8살 딸이 물 받아놓고 SNS 기능 중에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텍스트로 날아가는 기능이 있나 봐. 그럼요. 자기야. 그다음에 띵동 내가 신기해가지고 저랑 가끔 거품 목욕을 하거든요. 아빠 꼬꾸라 하나 주고 목욕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내인 줄 알고. 야, 집에 못 들어갔을 텐데 무서워서. 너무 귀엽다. 아, 딸 너무 좋다. 귀엽다. 나딸 너무 탐난다. 문정희 MC 그런 게 나와요. 남자는 딸을 키우면서 수컷이 아니라 진짜 남성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